2024년 4월 26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권을 가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다.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5%를 보유한 중간 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라인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A홀딩스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 경영권을 잃게 된다. 위기의 발단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다며 라인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1조 959억 원, 영업이익 1조 3,354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다. 이번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조 4,974억 원과 비교해 10.8%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사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전장 사업을 맡은 VS 사업본부는 매출은 전년 대비 11.5%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0.4% 줄었다. LG전자는 2분기 여러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과 일부 사업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겠다는 생각이다. 다음 뉴스. 토요타 자동차는 25일 텐센트홀딩스와 전기차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업 협력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토요타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전기차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의 공세로 인해 토요타는 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토요타는 텐센트와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인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연내 이를 탑재한 차량을 현지에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자동차 내 다양한 조작과 연동하는 기능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적용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대기업 샤오미를 비롯해 인터넷 대기업 바이두, 화웨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뉴스. 페북의 모회사 메타가 시간 뇌거래에서 한때 19% 폭락, 하루 새 시총이 2천억 달러 정도 증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다. 이날 메타는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했다.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며 이것이 결실을 맺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에 실망, 주식을 투매했다. 이에 따라 시간 외거래에서 한때 19%까지 폭락했다. 결국은 15.16% 폭락한 418.71달러로 시간 외거래를 마감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런AI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추정했다. 런AI는 201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원들이 세운 스타트업이다. AI 데이터를 처리할 때 계산 리소스 배분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와는 2020년부터 협업을 해왔다. 엔비디아는 이미 런AI의 서비스를 GPU 운영 소프트웨어에 탑재해 제공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또 다른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대시AI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의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으로 현지에서 다른 여러 기업을 인수했다고 이스라엘 경제 매체 칼칼리스트는 전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4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쿠팡이 제출한 60억 6천만 대만 달러 투자 방안이 이날 경제부 투자심의회 7차 회의를 통과했다. 쿠팡은 작년 말에도 대만 내 물류센터 확장을 위해 24억 7,500만 대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쿠팡은 2021년 7월 대만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2022년 10월에는 대만에서 로켓 직구 로켓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대만 사업 확장에 힘입어 신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쿠팡이츠 및 대만 사업이 포함된 신사업 부문 매출액은 약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전일 대비 0.35% 오른 22.8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이는 연초 대비 44.95% 급등한 수준이다. 다음 뉴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를 열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수탁증권사들 또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도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차단 시스템인 NSDS를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에 나선다. 기관 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과 연계시켜 거래 정보를 거래소에 전부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탐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뉴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공지능으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솔루션 헬릭스 쇼츠를 도입한다. 2분기 공개 예정인 헬릭스 쇼츠는 AI가 웹툰 웹소설에 기반해 쇼츠를 만드는 솔루션이다. 기존 홍보용 쇼츠 제작에 투입되던 시간 비용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00여 건의 쇼츠를 제작 후 SNS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이번 기술 도입은 이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카카오 엔터는 CP사에도 솔루션 제작 툴을 개방해 직접 쇼츠를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25일 오후 11시 56분 원달러 환율은 1377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